소설은 비밀에서 탄생합니다. 저도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저도 고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낸다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더군다나 수십 년간 경직에만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고루할 것 같았지만 소설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비밀의 존재이기도 하고 문학의 비밀이기도 존재하고 어떤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비밀은 두려움과 호기심, 고통과 아름다움, 또 숨김과 어떤 드러냄, 상처와 치유가 뒤섞여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늪과 같은 것이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없는 어떤 비밀의 풍경을 낯설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언어는 외침이 아니면 속삭임이며 소설의 사유는 개념적인 답이 아닌 감각적인 질문의 형태입니다. 남한근 작가의 역사소설 땅울림을 통해서 불가피한 미래, 자본주의와 맞서 싸운 문학적 분투를 이 소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결같이 작가의 폭넓은 활동 반경을 반영하듯이 매우 다채롭고 매우 깊이가 있고 또 단일한 논리의 그물에 갇히지 않는 면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가의 문학의 삶의 연계를 밝히는 정말 좋은 소설을 우리들에게 내보였습니다. 남한근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문학의 본질인 어떤 투쟁을 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사랑과 연명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의 편견에 분연히 맞춰서 독선에서 맞서 썼습니다. 인간이 지향하는 문학의 자율성과 심리적 미학을 펼치고자 이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의식의 시면에 웅크리고 있던 어쩌면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또 다른 인생의 이모작에 앞서서 문학의 정안을 아름다운 한국의 언어로, 그래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고귀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숨결로서 아름답게 승화시키자 했던 남한근 작가께서 드디어 소설가로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남한근 작가님과 이런 전연 인연을 가지고 이 멋들어진 책을 축하해주러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진실로 삶에 접근해 나갈 때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거대한 분리 불가능한 혼돈의 삶 속에서 언어의 부족으로는 부식되고 쓰러지고 그리고 침몰을 가기도 합니다. 어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실패를 쓰는 것, 언어의 파괴를 전면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우글거리는 삶의 텅 빈 구멍을 메꾸는 것, 이 투쟁을 앞서서 굉장히 힘겨웠을 여러분들이 위로하고자 하는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이 구멍을 메꾸는 것은 작가의 욕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설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방법으로 투쟁의 언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거점으로 거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1987년 체제론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큰 획을 그은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1987년 이후에 어떤 담론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를 향해서 민주화 투쟁을 벌일 때 아까 말한 대로 고창 사람이 저조차도 양도 투쟁 그것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위대한 항쟁이 있었다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외로운 싸움, 누가 알아준 싸움을 3년 동안 벌이다니요. 정말 이렇게 멋진 투쟁의 역사를 이제서 알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한강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보여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를 더욱더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학은 더군다나 장편소설은 기록의 문학이자 증언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남한근 작가의 이 장편소설 땅울림은 바쁜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누구보다 영혼이 있는 공무를 열심히 그야말로 저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는데 이 소설 20년 동안이나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그야말로 기록을 했고 발로 뛴 역사의 소설을 우리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대토지 지주와 버린 소작 짓는 땅, 되돌려 받기 싸움의 대사사실을 룻보로 따주라는 문학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룻보로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작가는 증언의 문학, 기록의 문학,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정오가 아니라 석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가열차게 쓸 수 있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소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이 그것은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작가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냉철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설은 문학평론가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이 주는 파장은 어떻게 펼쳐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동이 난한권 소설의 이 소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퍼져서 작가로서 혹시 영화로서 또 매스컴으로서 또 어떻게 퍼져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도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강주 어떤 그 장애인들의 핍박과 성폭행 당한 것을 모두 단죄했던 역사가 있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없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울림이 주는 소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거대한 조형물만큼 이 소설은 이 조형물을 바치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소장농을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핍진하게 탐구한 이 작품, 뛰어난 문학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좀 전에 했던 어떤 공무원의 생생활을 벗어나서 일대 모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월 동안 갖는 어떤 정치적 조작에 의해서 힘들었고, 또 어떤 대기업하고 싸우고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비 향락 주류에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강요된 것들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난 일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연한 분노로서 망각의 벽에 균열을 내고 있는 작품은 그래서 새롭습니다.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그런 구닥다리 소재인데 왜 이거를 썼느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전혀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훌륭한 문학은 낡고 진보의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 앞에서 이 시골에서 벌이는 투쟁이 이미 한물을 밟고 낡고 진보한 소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가가 무섭도록 집요한 가치로 인간의 존엄을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이 고귀한 가치를 그래서 구현하려는 열망이 이 작품 속에 어떻게 보면 탄생시켰습니다. 절창이 지는 것 같은 난한글의 땅울림은 망각에 저항하는 문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주는 울리는 큰 겁니다. 이제 소설가로서 첫 발디는 난한근 우리 소설가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